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오늘은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도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을 껴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엔의 추산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거고요. 언제부터 줄어들까요? 2030년이 되면은 14억 6천만 명 정도로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15억까지는 못 간다는 거고요. 2100년까지 쭉 줄어들어서 전체 인구가 10억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명 정도가 중국에서 뿅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현상 때문에. 자, 근데 유엔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산하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3명까지 늘려야 된다. 지금은 2명까지로 허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019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인구가 3,200만 명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같은 기간 라이벌 국가인 미국은 5천만 명이 오히려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인구 효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누려왔는데 그 이득을 누릴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은 2100년이 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엔 추산으로는 미국의 인구가 2100년에는 전체 4억 3천만 명까지 가지 않겠냐. 지금보다 1억 명 정도 더 늘어날 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만 보자면은 그래도 중국의 인구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도 이게 심각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미국은 젊은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수한 인재들, 여러 해외 각국에서 이민자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는 앞으로 내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구가 14%가 이제 65세 이상이 된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중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고령화를 지나서 고령 사회로 중국도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 2019년 이런 모습이고요. 2050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한국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낫습니다. 자, 제가 전에 읽은 재미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10년 안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넘어설 것.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을 넘는데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만 치더라도 2억 5천만 명이에요. 앞으로 3억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거죠. 굉장한 노인들의 대국이 되는 것이 또 중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니 그거 한 자녀 정책, 국가에서 자녀 한 명만 낳도록 산하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지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예요.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2자녀까지 낳을 수가 있는데 출산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자, 2010년에서 15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64명, 2015년에서 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69명,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저출산이 심화됐다라고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일단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7년 사이에 혼인 건수가 40%가량이 감소가 됐고요. 왜 그러냐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자, 니케이 아시아에서 아주 제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결혼에 대한 애착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혼인율이 저렇게 높아지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3년부터 감소세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뭐가 있냐면 한국이랑 마찬가지예요. 만혼 현상. 늙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40세 이상 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2005년만 하더라도 40세 이상의 결혼 퍼센테이지는 3.9%. 근데 2019년에는 19.9%라고 합니다. 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적게 낳게 되겠죠. 산모의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고 소득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애나 기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과 똑같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의 고등교육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2017년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이 52.2%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1998년에는 38.3%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국이랑 똑같은 건데요. 집값이 중국도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교육비 부담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중국은 근데 혼인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까지 가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율은 쭉 높아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국 상황이 이렇게 나쁘니까 한국은 차라리 낫네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해요. 일단 전체적인 인구만 보더라도 중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이제 10억이에요. 2100년이 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뭐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인구 차이도 너무나 크게 나고요.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수치도 한국이 더 심해요. 자, 중국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여전히 65세 이상의 인구보다 비율이 높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나지 않아요, 이 선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만나 있죠.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60년쯤만 되더라도 자, 65세 이상 인구가 25세에서 64세 이상 인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유엔에서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상황이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자, 어쨌든 중국의 고령화 인구 감소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젊은 유능한 인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보다 인구는 2배 이상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중요한 사실, 중국은 고령 산업 시장으로서 정말로 거대한 시장이구나 라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